자, 요번 독해를 한번 해보자. 네. 시기니까 다 맞춰줬다 그래서. 아, 그러면 저거 같은 건가? 친구가 안 맞춰. 1970년대 이후로 컨비네이션 조합. 이 포스는 그냥 막연하게 여러 영향력들의 결합은 만들어냈어 문제를. 그래서 핵심 소재가 이거도 파악을 했을 텐데 과도한 노동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버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만들었다? 오형식이야. 좀 더 광범위하게. 그전에도 과도한 노동력의 문제는 있었겠지. 그게 좀 더 널리 퍼지게 만든 게 바로 1970년대 여러 영향력들의 조합이야. 서비스 분야, 서양 경제에서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성장했어. 극적으로. 자,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업이 증가하면 서비스업의 반대가 뭐야? 여기 나오잖아. 무슨 말이야? 서비스업 말고 도동. 노동인데 서비스도 노동이잖아. 막노동. 우리 재화와 서비스 그러지. 재화가 물건이지. 경제에서 물건을 만들어 돈을 벌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 그럼 물건을 만들어서 서비스가 팽창했거든. 그러니까 제조야. manufacturing. 물건을 만드는, 재화를 만드는. 제조업의 고용이야 이렇게. 고용. 일자리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 서비스업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제조업은 고용이 당연히 declined, 감소했겠지. shrink 내가 뭐라 그랬어? 감소. 그럼 노동 조합이나 작업 작업장에서의 저항 운동이다. 노동 운동이지. 이게 어떻게 됐대? 이게 축소됐어. 지금은 늘고 있지. 노조 활동이라는 게 늘고 있잖아. 근데 1970년대에는 이게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그럼 누가 좋은 거야? 회사. 회사나 사장이 좋지. 이것이 파기했다. 고용주들이 푸시 밀어붙였어. 더 오랜 시간을 밀었다는 것은 노동 시간을 더 늘렸다는 거야. 반면에 국제적인 경쟁 그리고 decreased job security 전 세계적인 경쟁 그리고 감소된 직장 안정성 언제든 잘릴 수 있다. 그리고 flat wages flat은 평평한 거거든. 고정된 월급이야. 오르지 않는 거지. 이것들이 force 목투 노동자들이 일하도록 했다. 더 열심히 자리에서 머물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뭔 줄 알아? 인센티브. 아니지. 일자리 줄었잖아. 잘리면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노동 사장님이 일을 많이 시켜도 푸시해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늘리죠. 그 논리. 그럼 기업들은 이제 쉐드가 떨구다야. 떨구다. 여기서 떨군다는 건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는 거야. 직원을 어떤 상황에다 떨궜냐 하면 과정, reconstructing, 재구성, 그리고 process re-engineering, 공정을 다시 바꾸는 거, 공정 과정을 다시 re-engineering 하는 거.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을 이제 떨구고 있다. 강요하면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이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거야. 더 높은 작업량을.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재구성하고 이게 떨구다라는 게 배고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해고한다. 저 뭐라 그래요? 구조조정? 리컨스트럭팅? 또 과정 공정의 재기술화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을 자꾸 여기에 이제 요즘도 해당되시는 거예요. 이게 공정의 재기술화가 뭐냐면 로봇 공정으로 바꿔. 그럼 직원들 어떻게 해요? 일자리 뺏기죠. 구조조정도 직원들 내보내는 거지. 그래서 직원들을 떨구고 있어. 그게 어떤 걸 강요하고 있냐면 그 와중에 살아남은 노동자들이 어때야 돼? 그래도 남은 애들이 잘려나간 애들이를 뭐 해야 돼? 커버 쳐야죠. 더 커버쳐야 되니까 더 엄청난 작업량이 생긴다. 잘리는 것도 문제인데 잘리고 났더니 잘린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남은 애들이 도맡아 해야 되니까 작업량이 된단 말이에요. 2008년에 경기 침체와 리세션, 경기 침체와 회복의 과정이 반복됐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패턴을 약화시켰거든요. 강화시키죠. 경기 침체가 생기면 더 득달같이 구조조정 하려고 하겠지, 그지? 그래서 요 부분이 틀린 거라서 weaken이 아니고 뭘로 써요? strengthen, 강화시켰다. 그 패턴에서 그 패턴을 강화시켰는데 패턴에서 회사들은 추구했다. 성장하기. 어떻게 해서 성장하지? 경기 침체 과정이니까 increasing, 증가시키면서 수요를 현존하는 노동자들, 남은 애들이야. 얘네들에다가 요구를 뭐함으로써 증가시키는 거야. 야, 좀 더 해야지. 너 안 잘렸잖아. 좀 더 해야지. 뭐하기보다는 원래는 그냥 새로운 사람을 뭐하면 돼? 고용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몇몇 산업들은 have turned into 바꿔서 fast moving 빨리 움직이는 승자 독식의 경쟁 체제에 접어들었는데 작은 수의 사람들의 스탠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to make immense 엄청난 fortunes 부를 만드는 것을 나타내고 when their tech company goes public 그들의 기술 회사가 goes public 대중화되고 그들의 헤지 펀드 투자가 성과를 거두다가 페이오프야. 즉 그들의 노래가 계속해서 바이럴 된다. 그리고 아무도 얼마나 오랫동안 자 바이럴로 유행을 하는 거야. 돈 버는 게 요새 돈 버는 게 일시적으로 회사가 유행을 타면 돈을 벌어. 그러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되잖아. 그치? 논리가 그래? 아니 회사가 커졌으니까 사람을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뽑았다가 또 유행 끊기면 어떻게 해? 그럼 남은 사람들이 그 유행 돌 때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문제라고. 어쨌든 작업량의 과부하가 오는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have until fashion change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until fashion change 가질 때까지 패션이 변할 때까지 기술이 진화할 때까지 또는 버블이 터질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to go all in right 지금처럼 계속 진행될지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안 뽑고 지금 있는 사람을 부려먹는 거야. 그래서 결국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실제로 working longer hours 그 영향력이 지금도 남아서 더 오랜 시간을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일하는 작업 시간들은 일반적으로 원래는 어때? 원칙상 경제 원론을 보면 노동 시간은 감소해야 돼. 증가된 생산성이 높으면 노동 시간은 감소해야 돼. 이게 뭐냐면 회사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사람의 어떤 작업 시간은 점점 우리 회사 잘 되니까 일하는 시간도 줄이자. 이게 맞거든. 하지만 1970년대에는 증가된 생산성이 멈췄어. 뭐를? yield는 생산하다. 짧은 노동 시간을 생산하는 것을 멈춰버렸어. 긴 노동 시간을 제공했단 말이야. 불구하고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수세기 또 수세대 동안의 경제학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늘고 수익이 나면 노동 시간은 줄어야 되는데, 그지? 근데 오히려 노동 시간이 어떻게 늘더라. 그래서 전문가들의 기대와 어긋났다. 1970년대에. 자, 노동 시간은 started to rise. 오히려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1980년대에 특히나 누구 사이에서 월급 받는 노동자들과 그 전문가들, 의사나 변호사, 은행원, 그리고 학자들, 이들 사이에서 그 노동 시간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반대로 노동 시간인데 이번엔 뭐야?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 단순 작업이지. 그리고 시간제 전문가들의 그들의 무엇은 작업 시간은 오히려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 줄어들기 시작했어. 그 이후로 이러한 스플릿이 뭐야? 쪼개지는 거지. 이러한 양분화 현상은 퍼져나갔다. 다른 세상의 부분에도. 오늘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 웨스턴, 서양 유럽에서, 호주에서, 그리고 남한에서 이런 사람들은 또한 뭐 하기 쉽다? 과도한 노동력을 쓰기가 쉽다. 결국 노동력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지. 됐나? 자, 반면에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주하는 게 크로닉이 뭐야? 만성적인 무엇을 겪게 돼? 불완전 고용이야. 불완전 고용이 뭐야? 아니, 실업자가 많은 거야. 국민의 일할 수 있는 노동연구에 노동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면 1000만 명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 완전 고용이야. 근데 불완전 고용, 뭐야? 일자리는 없고 일할 사람은 많고 이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도 계속해서 우리 노동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에 나왔잖아.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노동 시간이 자꾸 늘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단순 노무직들은 노동 시간이 짧아지고 있지. 근데 그들은 뭘 원할까? 걔네들은 뭘로 대가를 받는 사람이야? 노동 시간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이지. 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직종이 점점 없어지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수준이 낮고 단순히 일당 노무자 같은 사람들 생각하면 돼. 이들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그 많은 노동 시간이 과도한 자리가 별로 없다고. 오케이? 자, 그다음 거기 마지막으로 7, 8번 문제 한번 또 해봐. 앞에서 이제 정형화 됐잖아. 제목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단어 일치시킨다는 느낌으로 보세요.
맞았어? 또 하나만 했어. 제목. 제목은 계속 맞추고 있는 승민이. 저 제목 2번 맞아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 앞에 거 제목이라도 맞추고. 얘네 핵 억지력이라고 들어봐. 억지력이 뭐야? 안속양. 근데 왜 핵 억지력? 핵을 억제하는 거야? 핵 억지력이 뭐야? 핵 억지력을 위해서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야. 네. 왜 그럴 거야? 내가 있어야 상대도 쪼니까. 이 핵폭탄이 되게 특이한 무기인데 일단 탄도미사일로 한번 발사하잖아. 그러면 핵폭탄이 한 발이 날아가는 게 아닌 거 알아? 네, 몇 엄청 한 발을 쏘긴 해. 그 뭐라 그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쏴. 그럼 이게 대기권을 벗어나잖아.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서 앞에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거든. 그때는 그걸 하나하나 요격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발사했다? 그럼 무조건 피해를 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사해서 핵이 감지되었다 그러면 이걸 방어 체계는 소용이 없어져. 일단 발사가 돼요. 그럼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 니네가 쐈으니 우리 막을 수 없다면 우리도 쏘겠다. 그럼 여기도 막아 못 봐. 먹죠. 그러니까 결론 논리는 얘가 쏘면 자신도 무조건 타격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핵이 없으면 어때? 쏘고도 타격을 안 받을 수 있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이 핵 억지력. 그럼 목적은 쏘겠다는 거야, 안 쏘겠다는 거야? 안 쏘게 하려고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억지력이다. 개념 알아도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자. 그 얘기는 하루아침에 핵폭탄을 발사해서 어디를 전멸시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저놈이 못 쏘게 합니다. 오케이? 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 심리학자인 필립 테틀락이라는 사람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speeches 여러 가지 말들이야. 말들은 이루어진다.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말들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봤어. 무엇에 관련된 정치 입안자들? 국제적인 갈등에 참여하는.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 주목했는데, 중요한 결정을 이들이 내릴 때 국가의 지도자들이 종종 fall back, 과도하게 단순화된 세상의 이미지에 fall back 어떻게 된다? fall back 들어가요. 이게 의존하다. fall back on이 depend on. 어원을 설명한 지가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누군가에 기댄다는 얘기예요. fall back.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순하게 본다는 점에 주목했어. 그럼 단순하다면 심플하게 세계관이 딱 나눠져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냉전이라고 알아? 인천전. 소련과 미국. 그지? 냉전 기간 동안에 비트윈 미국과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사이의 냉전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때 정치 입안자들이 단순하게 봤다고. 두 개의 굉장히 단순한 이미지를 그렸다고. 그 냉전 국가의 갈등에 대해서 그 단순한 이미지들은 바로 이거였어. 두 가지.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럼 두 가지니까 하나가 one. 이 중에 하나는 deterrence view. 밑에 수정 나오나? 네. 뭐야? 억지. 억지의 관점이야. 내가 억지 얘기했잖아. 그럼 이때 군비 확장들을 막 했거든. 그럼 그 군비 확장의 이유가 첫 번째는 뭐야? 전쟁. 전쟁을 일으키겠다가 아니야. 억지. 내가 이렇게 무기를 많이 가져야 저 새끼가 뭐한다? 건드리지 않는다. 억지 관점이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 우리나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요. 미국도 핵 개발했지. 근데 그걸 개발할 때 왜 개발하시는, 왜 국회에서 승인한 거예요? 억지 관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그것은 어떠한 약함의 신호를 보인다고, 어떠한 약하다는 신호만 보여도 그것은 곧 분명히 수동태, take advantage of가 이용하다니까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편에 의해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게 억지야.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필요했다. 뭘 보여줘야 돼? 그들의 기꺼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 뭐 하겠다나? 언제든 뭐 하겠다? 야, 잘 알아. 아까 핵 얘기한 것도 그거야. 언제든 군사력을 쓰겠다를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의도는 쓰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 겁주기용이야. 억지로. 그러면 억지적 관점으로부터 보자면 어떤 demonstration 파괴야. 공격성이 미안하다. 파괴가 demolition이 파괴고 demonstration이니까 표현이야. 어떤 공격성의 일부 표시는 종종 필수적이다. 내가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수적이겠지 억지에서는. as. 그런데 왜 보여줘? 일종의 무슨 수단이야? 프리벤티브니까 보호수다. 방어 수단이지. 막겠다. 아이러니한 게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내가 더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연승이로 치자면 이제 연승이가 싸움을 안 하려고 문신하고 오는 거야. 보여주는 거지. 건들지 마라. 다친다. 멈추기 위한. 다른 편이 stop 목적어 from ing가 다른 편이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야. 다른 집단에 맞서서. 이런 걸 우리가 억지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억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약함의 표현이 결국은 이용당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덜 가능성이 있을 텐데 덜 지지하겠지. 누클리어 디스어먼트. 야, 이거를 얘네들이 핵 군축을 이게 군축이야. 주석 나오네? 아니. 군축이야. 군축. 디스아머먼트 할 때 암이 무기고 디스니까 무기를 줄이는 거야. 얘는 군축. 늘려서 말하면 군비 축소야. 아, 자, 그러면 이들은 핵 군축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나자. 맞죠. 맞지? 왜? 억지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핵 군축은 뭔데? 핵 폭탄을 만들지 말자지. 네. 이걸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나자. 맞지? 보여줘야 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핵 군축이 아니라 핵 보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 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센 거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른 prominent view. 이제 두 번째 다른 관점이에요. 다른 주요한 관점은 바로 갈등의 나선형 관점이야. 이 갈등 나선형. 갈등은 군비 확대를 계속 서로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나선처럼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군비 확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 또 다른 관점이 바로 갈등의 나선형 관점인데 그것은 가정합니다. 뭘? 모든 증강, escalation, 국제적인 위협의 증강은 결국은 이끌어낼 것이다. 적수가 목표야. 그 상대편이 느끼도록 좀 더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이끌어낼 것이며 그래서 리더들은 필요하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뭘 보여줘야 돼? 평화. 햇빛 정책이야. 우리 니네하고 안 싸울래. 봐봐, 우리나라 핵폭탄도 없앴잖아.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지. 우리 남북한 생각해도 돼. 야, 핵폭탄 우리 갖는다. 건들지 마라. 이게 아까 얘기한 억지 전략이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지금 뭐라고 소개했어? 이스도. peaceful intention이야. 평화 전략을 보여주는 거지. 오히려 핵폭탄을 어떻게 해야 돼? 안 갖고 있어. 우리 없다. 다 없앨 거야. In order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상대 적수의 자신의 방어적 적대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방어할 필요 없어. 우리 공격 안 할 거거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방어적 적대성이 뭐야?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가겠다는 그런 적대성이 아니야. 니네 건들면 가만 안 있는다. 이런 거야. 그마저도 없애는 게 바로 햇빛 정책. 자, 두 번째 단어. 테드 락이라는 사람은 주목했는데 이 각각의 인지적 프레임, 이 인지적 프레임이 바로 억지 정책과 아까 했던 평화 정책이에요. 이 두 가지 틀의 각각이
다 틀렸다 맞다. 맞다. 다 맞다. 일리가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다. 틀리죠.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써야 되는데 잘못된 상황에서 썼던 두 가지 사례가 나와. 히틀러. Against an opponent such as Hitler. 히틀러는 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국과 주변 국가들이 니네 건드면 야 히틀러 너 전쟁이면 뒤진다 하면서 과시했어야 돼. 근데 그 당시 유럽 분위기가 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면 감히 히틀러라도 평화롭게 사는 나라들을 쳐들어오겠어? 우리처럼 군사력이 없는 나라를 제가 건들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다. 독일 쳐들어갈 의도를 안 보여주는데 독일이 우리를 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떻게 했어야 돼? 이 상황에서는 히틀러가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1, 2차 세계대전이 생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례야. 히틀러 같은 적수에 맞서서는 방어적 관점이 억지적 관점이 좀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다. 억지적 관점이 뭐야? 좀 더 쌤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얘기지. 뭐보다? 비유, conciliation, 화해로 이끄는 그 평화 정책을. 그래서 너네 알아? 그 당시 히틀러가 진짜로 침공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조짐을 발견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를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 평화롭게 살자.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실제로 전쟁이 터질 줄 전혀 몰랐다고. 자 반면에 또 실패 사례야. 이런 억지 정책을 써야 되는데 평화 정책 썼다가 망한 사례가 있다. 두 번째 반대로 읽어보겠어. 평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억지 정책을 쓰다가 망한 사례가 누구냐? 이라크 전쟁. 반면에 국제적인 정책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뭐라고? 미국의 침공이야. 이라크 침공. 이것이 이 누구에서 주창되었는데 대통령 그때 조지 부시야. 조지 W 부시에서 주창됐는데 이것이 to be the centerpiece of the world. 테러와의 전쟁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라크를 먼저 쳐들어간다고. 응? 뭐야? 억지야 평화야? 억지지. 그것은 오히려 감소시켜준 성공이야. 뭐 니네 들어봤지? 알카에다 알지? 테러 단체. 그럼 억지 정책으로 쳐들어가서 알카에다 멤버 수가 어때야 성공이야? 줄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사례이기 때문에 증가를 억지한 게 아니라 뭐야? 증가를 더 있어요. 오히려 증가 프롬트 촉진시켰다. 프롬 촉진한 거죠. 촉진하다의 뜻 다 들어가면 돼. 촉진하다 뭐 있어? 트리거, 포스터. 포스터. 뭐를 오히려 증거. 알카에다 회원 멤버 수의 증거. 그러니까 이 이라크 침공 이후에 알카에다는 테러 단체를 원래 테러 단체를 없애려고 억지력을 보여준 건데 쫄지 않고 애들이 더 득달같이 더 모집해가지고 더 파괴적인 단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라크 전쟁은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 돼버렸지. 비록 수장인 누구야? 오사마 빈 라덴이 잡혀 죽었어도 알카에다가 사라졌냐고. 오히려 더 악착같이 늘고 있다. 그럼 요즘의 얘기로 하자면 트럼프가 무슨 정책을 쓴 거야? 지금 앞에 첫 번째. 억지를 쓴 거지. 그런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 지금. 그렇죠. 오히려 이란을 살살 달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유지하면서 꼬셨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덜컥 까불면 죽는다. 지금도 계속 억지력만 주창하잖아. 이란 그 떠올 나오면 우리 또 공격할 수 있다. 이게 다 뭐야? 억지력, 평화가 아니야. 그래서 니네 아까 2번 쓴 거, 자 과도하게 두 가지로 나눠준 거 틀리진 않아. 지나치게 단순화된 국제 갈등의 두 가지 관점. 제목이니까 이걸 쓴다. 추가 내용은 뭐서 이 두 가지 갈등, 두 가지 그 인지가 경우에 따라서 효과적일 수도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8번 아까 풀었고. 자, 이제 그 책 끝까지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답만 맞출 거야. 뒤에 장문 독해 그거 답만 써. 풀이 안 하고 답만 확인할 거니까 지금 쉬엄쉬엄 풀어.
6점이야 어쨌든. 그냥 편하게 읽어 편하게.